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오늘은 공사의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30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또 빨리 해서 올려놔야겠죠?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소비 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소비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문제를 보실 필요가 없겠죠? 자, 소비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일련 번호가 입력되는 순번 필드를 추가한 후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그러면 일단은 테이블 필드 이름이 뭐예요? 순번 필드를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순번. 데이터 형식은 일련 번호. 그 다음에 기본 키. 문제대로 하시면 되겠죠?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날짜 필드에는 뭐가요? 현재 날짜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기본값이 데이트. 그죠? 시간이라면 타임. 날짜와 시간이라면 now date time 요거잖아요. 그쵸? 자, 세 번째 날짜 필드의 형식을 mmol ddl 얘는요 보너스예요. 얘의 형식이 mmol ddl 삼각형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mmol ddl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직접 쓰시면 돼요. mmol 띄고 dd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원자 표시랑 이렇게 생기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mmol dd1로 쓰시면 되고 분류 코드에는 반드시 두 자리 숫자가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분류 코드의 입력 마스크가 뭐예요? 반드시 필수죠, 그렇죠? 두 자리 숫자니까 뭐예요? 필수 숫자는 00이잖아요, 그렇죠? 자, 반드시 두 자리 숫자가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입력 마스크는 숫자를 표시하는 거는 09 샵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문자를 표시하는 거는 L이 있고, 대문자 L이 있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잘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대문자 A, 소문자 A는 숫자, 문자, 다 표시를 하는 거라서 잘 안 나오고 대문자 L가 숫자 0만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00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죠? 자, 금액 필드에는 2000 이상의 값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금액 필드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2000 이상이래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2000이라고 쓰셔야죠. 그죠?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끝나고 우리는 받고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2번 문제요. 추가 분류 테이블에 데이터를 분류 테이블에 추가하는 분류 추가 쿼리를 작성하시오. 쿼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잘 못 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은 뭐라고 했냐면 추가 분류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래요? 분류 테이블에 추가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류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가 분류가 더 생겼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분류라는 테이블에 이어서 붙이는데 뭘 하라고 했냐면 분류 테이블에 없는 데이터만 추가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분류 테이블에 보면 11부터 14, 19 이렇게 돼 있는데 추가 분류는 14, 15, 16 얘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제외하고 넣어줘. 나머지 부분 없는 부분만 분류 테이블에 넣어줘.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커리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커리 디자인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추가 분류 테이블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추가 분류 테이블에서 어떻게 해요? 분류 코드, 분류명, 대분류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추가라는 커리를 실행을 할 거예요. 어디에 추가를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분류 테이블에 추가를 할 거야 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요. 조건에다가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not in, not in, select, 분류 코드 from
분류 테이블에서 분류 코드를 갖고 오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not 속하지 않은 애들만 갖고 와 추가를 해줘.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요. select 분류 코드 from 분류라고 요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실행을 추가합니다. 아까 14, 15, 16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디에? 분류 테이블에. 그쵸? 얘라고 하고 얘의 커리를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뭘로요? 추가 분류 테이블에 분류 추가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요, 분류 테이블을 보면 여기 밑에 그 아래로 44번 얘네들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not인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또 새로운 문제죠. 그쵸? 새로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3번이요. 소비 테이블의 분류 코드 필드에 다음과 같은 조회 속성. 이거는 많이 나왔는데 관계는 맺어져 있나 봐요. 그쵸? 자, 소비 테이블의 분류 코드 필드에 나는 조회 속성을 어쩌고저쩌고 할 거야.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콤보 상자. 그 다음에 행 원본에 땡땡땡을 눌러서 자, 어떻게 하래요? 콤보 상자의 형태로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 분류명, 대분류 목록이 나타나도록 지금 그림에 보이는 대로요. 저렇게 나타나도록 하되 필드에는 분류 코드가 저장된대요. 그죠? 그러면 분류 코드, 분류명, 대분류로 갖고 왔으니까 바운드 열은 첫 번째 갖고 온 분류 코드가 되겠고 열 너비는 1, 2, 2, 목록 너비는 5cm,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그러면 어디서 갖고 와요? 분류 테이블을 갖고 와서 분류 코드, 분류명, 대분류 이렇게 갖고 오면 되죠. 닫기를 업데이트 되고요. 바운드 열은 첫 번째라고 했죠. 그쵸? 분류 코드고 열 개수는 총 3개를 갖고 왔잖아요. 그쵸? 열 넓이는 써진 대로 1, 2, 2 엔터. 목록 너비도 나와 있으니까 목록 너비는 다동이 아니라 5cm. 목록 이행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목록값만 허용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저장을 하시고 얘를 딱 보면 분류 코드를 보면 얘가 이렇게 뿅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1번 문제를 맞춘 겁니다. 제가 봤던 기출문제 거의 대부분이 저는 100%라고 했거든요. 1번에 3번은 관계를 맺는 거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해서 이 관계들을 맺어주면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출문제에서는 이 관계 맺는 부분이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유형들도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1번은요, 폼을 완성하는 겁니다. 일일 소비 입력 폼을 한번 열어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문제에 나오는 저런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문제대로 디자인 보기에서. 자, 폼의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키가 표시되지 않게 설정하시오. 일일 소비 입력의 원본이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는 정사각형을 눌러서 여기 데이터에 소비 종합이라는 쿼리를 가지고 만들었네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지금 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얘의 형식이에요. 1번 문제가요.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키가 표시되지 않도록 한대요.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키가 아니오로 바꾸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본문 영역의 txt 본문 날짜 컨트롤에는 날짜 필드의 연도 부분만 표시하고 월과 일은 샵 문자로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txt 본문 날짜. 그러면요. 자, 레이블이랑 텍스트 상자랑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xt 오늘 날짜, txt 날짜, 본문 날짜는 얘겠네요. 그쵸? 얘의 형식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YYYY 빼기 샵샵 빼기 샵샵으로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YYY 빼기 샵샵 빼기 샵샵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아니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 이렇게 2017 빼기 샵샵샵 빼기 샵샵으로 표시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넣어주는 부분대로 연은 YYYY로 달은 M으로 MM
1은 D로, DD 이렇게 M이라고 쓰면요 1월부터 9월까지가 그냥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고요. MM이라고 쓰면 01, 02, 03, 09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MMM이라고 있어요. MMMM이 있고요. MMM은 month를 3개 쓰면요 약자 있죠 영어로 January, February 여기 앞에 글자만 MMM은 그럼 뭐겠어요? 풀 글자를 다 쓰는 거죠. 제니어리, 디셈버, 뭐 노벤버 이거 다 써주는 거. 그쵸? 자, 3번 문제 넘어갑니다. 3번 문제요. 3번 문제에 폼 바닥글의 텍스트 상자를 생성한 후 금액 필드의 합계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폼 바닥글 여기에요. 그쵸? 텍스트 상자. 합계의 텍스트 상자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금액의 합계.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자, 레이블이랑 텍스트 상자를 잘 구분하라고 했는데,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으면요, 어디에? 금액에 나와 있는 이 컨트롤 밑쪽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취소를 하면 레이블이 생기고요. 그쵸? 그러면 얘의 레이블을 합계라고 고칩시다. 합계. 합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합계. 그리고 텍스트 상자는 금액의 합계라고 했잖아요. 그쵸? sum이라고 해서 금액이라는 필드를 넣어주되 내가 필드명을 사용할 때요. 엔터를 딱 쳤는데 메가로가 쳐지면 되는데 안 쳐지면요. 여러분들이 치자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금액 필드의 합계를 계산하여 표시를 하되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합계로 지정할 것,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여기에 기타의 이름은 텍스트 59가 아니라 어떻게요? txt 합계가 되는 거고, 그죠? 얘의 형식은 어떻게 해요? 천자리 구분 쉼표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숫자로 하되 일반 숫자로 하면 자,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 자, 통화로 하셔야 됩니다. 통화로 하되 표시를 얘는 통화가 아니잖아요. 그쵸?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그냥 숫자로 쓰되 천 단위 구분 쉼표 이 부분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샵, 콤마, 샵, 샵, 샵으로 표시를 해주자고요.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고 폰보기를 열면 여기에 10323-544 라는 값이 뿅 들어가고 여기 합계라고 쓰되 그쵸? 문제처럼 이렇게 바뀌면 되잖아요. 그쵸?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요. 4번이요. txt 결제 형태 컨트롤에는 출근 항목 필드가 체크되어 표시 있으면 이체 아니면 카드로 표시하시오. txt 결제 형태는 예잖아요. 그쵸? 여기에 써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결제 형태가 자 아까 얘의 원본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소비 종합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결제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출근 항목 필드가 얘는 결제 형태는 없습니다. 그쵸? 출근 항목 필드를 기준으로 이 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체라고 하고 아니면 카드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출근 항목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해주면 되잖아요. 뭐를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내가 는 if XS랑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if가 IIF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뭐요? 또 까먹었네. 필드명이 뭐요? 출금 항목, 그쵸? 그러면 여기서 출금 항목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는 IIF 출금 항목이 필드니까 출금 항목의 값이 는 true면 체크가 돼 있으면 값이 있으면 나는 뭘 해주겠다고요? 여기에 이체라고 쓰고 없으면 카드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저장하고 홈보기를 누르면 여기 이체 카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본문의 5번이요. 본문의 컨트롤이 가로 기준으로 모든 같은 위치에 표시되도록 얘네가 지금 삐뚤빼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의 디자인 보기에서 본문의 컨트롤을 다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얘네를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다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렬에 그럼 얘는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맞추면 되겠죠. 위쪽으로 숑 맞춰주시면 이렇게 뿅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를 폰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뿅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조정이 돼야 되냐면 여기 있는 시험 문제에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에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칸이 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 본문의 간격을요. 이렇게 좀 좁혀주시면 돼요. 좁혀주시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2번에 1번 저장을 하시고 얘네는 끄고 자 그러면 또 5점 5점 따로 바꿔요. 2번에 2번이요. 1일 소비 입력 폼에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1일 소비 입력을 열어서 분류명 필드의 값이 분류명 필드 여기에 있는 필드의 값이 외식비이고 조건이 두 개네요. 그쵸? A 조건은 분류의 필드 분류명이 외식비야. 그리고 금액의 값이 2만원 이상이면 본문의 모든 컨트롤들이 그러면 이 전체에 해당하는 애들이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은 빨강 얘는 쉽죠 그쵸? 얘는요 본문의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형식에서 조건부 서식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시기 우리는요 AND 함수를 여기 쓰는 거 아닙니다 필드명 분류명 필드의 값이 외식비야 첫 번째 조건 만들게요 분류명 자, 분류명 필드의 값이 는 외식비야? 외식비이고 AND 바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금액의 필드의 값이 뭐야? 크거나 같다 2만원 이상이니 10000 그죠? 요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바꾸고 글꼴색은 빨간색으로 바꿔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과 액세스는 같이 붙여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액세스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수월하게 하시려면 뭐랑요? 필드명이랑 밸류 값이랑 잘 구분을 하시면 돼요. 마치 엑셀의 배열 함수의 어레이, 배열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엑셀의 배열 함수에서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액세스에서는 그 짝꿍의 그 범위가 필드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분류명이라고 딱 쓰면 분류명 밑으로 짜라라 달려있던 밸류 값들이 다 한꺼번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류명 아래에 외식비를 찾고 그 같은 행에 있는 금액에서 2만원 이상인 거를 찾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적용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바뀌어 있겠죠. 디자인에 폰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외식비이면서 2만원 이상이면 빨간색 굵은 걸로 바뀌어줘. 이렇게 하면 5점을 더 따는 거고요. 분류 참조 폼이 열리면 얘는 닫고요. 분류 참조 폼이 열리면 뭐 한대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로 구현하시오. 분류명 txt 분류명 여기겠네요. 그쵸? 여기에 탭 정지가 안 되도록 설정할 것 얘는요 원래 이번에 1번에 있는 문제인데 분류 참조에 들어가서 txt 분류명에 기타에 보시면요 탭 정지가 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아니오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요 분류 참조를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류명에는 탭 정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내가 탭 누르면 분류명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여기에 탭 정지가 안 되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3번이요. 3번의 1번은 보고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 있는 모양대로 만들어 주는 건데 분류별 소비 내역을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분류별 소비 내역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평균의 값이 들어가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는 못 찾겠네요. 그쵸? 문제대로 풀면 저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페이지 머리글에 제목을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를 디자인 보기로 바꿔서 우리는 제목을 생성할 겁니다. 뭘로요? 문제를 봐야겠죠? 분류별 소비 내역. 그래서 페이지 머리글에 분류별 소비 내역을 써야 되는데 얘는요 뭘로 갖고 와요? 레이블을 갖고 오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레이블을 갖고 와서 그려주시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그려졌죠? 분류명 위에서 그려졌으니까 이렇게 대충 칸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쓰자고요. 분류별 소비 내역 엔터. 그 다음에 얘의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얘의 이름은 LBL 제목이라고 했고 LBL 제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글꼴 크기 20 문자색 밝은 텍스트 글꼴 크기는 20 엔터 문자색이라고 써있죠. 밝은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인쇄 미리 보기로 다시 볼게요. 여기 분류별 소비 내역이 이렇게 뿅 표시가 됐는데 얘는요 지금 깨져서 보이잖아요. 그쵸?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페이지 머리글이 조금 더 커져야겠네요. 얘가 더 표시가 되도록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뿅 표시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입력만 해준다고 맞은 거 아니에요. 그림이랑 똑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머리글을 조금 늘려줬어요. 자, 2번이요. 페이지 머리글에 페이지 바닥글의 배경색을 액세스 테마 7로 변경하시오.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의 배경색.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의 배경색. 그러면 같이 선택이 되나요? 안 되네요. 그죠? 페이지 머리글의 배경색을 뭘로요? 액세스 테마 7로 그 다음에 밑에도 배경색을 액세스 테마 7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2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3번이요. 본문의 TXT 누계 컨트롤에는 분류별 금액의 누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TXT 누계를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여기네요. 여기 TXT 레벨 TXT 누계 여기에는 뭐가 표시되도록 누계의 값이 TXT 누계 컨트롤에는 분류별 금액의 누계가 표시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금액의 합계가 구해지는데 누계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요 데이터에 누적 합계를 얘라고 일단 바꿔볼게요. 그룹을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한번 볼게요. 누르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이렇게 맞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값들이 더해져서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얘는요. 이 컨트롤에 텍스트 상자에 금액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txt 금액이라는 컨트롤 이름이고 얘는 txt 누계라는 컨트롤 이름인데 이 필드에는 똑같이 금액이라는 필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txt 누계는 옵션을 누적 합계로 구해 그룹별로 누적 합계를 구해줘 라고 설정만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이요. 분류별 머리글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인쇄되도록 분류별 머리글 영역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있는 형식의 반복 실행구역 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반복 실행구역. 여기에 있는 머리글은 다음 페이지에 가더라도 똑같이 나와줘 라고 해서 반복 실행구역을
얘라고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5번 문제요.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네요. txt 평균 컨트롤의 금액이 평균을 표시하시오. 포맷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txt 평균이라는 텍스트 상자를 찾고 우리는 여기서 뭐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금액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에버리지의 금액이라는 필드를 넣으면 되는데 포맷 함수를 써서 천 단위 구분 쉼표도 넣고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보여줘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액세스에서 에버리지가 avg니까 avg 금액 필드를 쓰니까 대괄호를 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씁시다. 자동으로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요. 금액이 구해질 테고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액이 구해지는데 그쵸? 얘는 천 단위 구분 쉼표에 뭐가 돼야 돼요? 조개돼야 되잖아요. 뭐요? 소수점 한 자리. 분류별 소비 평균이 들어가야 돼요. 앞에. 그러면요. 여기 금액만 써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앞에다가 요걸 써주셔야 돼요. 자, 분류별 문자열을 달겠습니다. 분류별 소비 평균 한 칸 띄고 땡땡.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한 칸 띄고 요렇게 와야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땡땡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연결 연산자 쓰고요. 포맷이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다 쓰고 자,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이거 복잡하니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 문제에 주어진 분류별 소비 평균이라는 값을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다가 문자열로 달아주는 거예요. 분류별 소비 평균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땡땡 한 칸 띄고 뭐가 와야 돼요? 숫자가 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연결 연산자 쓰고 포맷 함수를 열어서요. 그렇죠? value가 오고 expression이 오고요.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샵, 샵, 점 0으로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로 표시해줘. 천 단위 구분 쉼표를 달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 라고 하면 되겠죠. 얘를 보시면 됩니다. 얘를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분류별 소비 평균이라고 되어 있고 한 칸 띄고 땡땡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천 단위 구분 쉼표되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포맷 함수를 써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엔터를 쳤을 때 다른 값들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그렇죠? 들어가면 자동으로 들어가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3분의 1번 보고서가 완성이 됐고요. 그렇죠? 자, 3번에 2번, 3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푸셔도 우리는 70점을 따는 건데요. 자, 이제 보너스 점수로 우리가 뒷부분을 못했거나 앞에 부분을 모르고 넘어갔을 경우에 점수를 더 따셔야 되니까 우리는 좀 한번 더 따보겠습니다. 자, 1일 소비 입력 폼에서 1일 소비 입력 폼을 열었어요. txt 날짜 컨트롤이라고 하면 얘인가요? 그쵸? txt 날짜 컨트롤 얘는 오늘 날짜고 txt 날짜 본문 날짜고 요거를 눌러보셔도 됩니다. txt 오늘 날짜 여기요. 아니 txt 날짜 여기네요. 조회 날짜네요. 조회 날짜 컨트롤에 찾고자 하는 날짜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내가 날짜를 쓰고요.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날짜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 표시하는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필터 온 속성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원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매크로 아니니까 코드 작성기로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써놔야 돼요? 공식을 써놔야 되잖아요. 미점 필터에 해당하는 공식을 써야 돼요. 미점 필터는 조건 미점 필터 온
는 true라고 쓰고 우리는 호쌍 쌍호쌍 공식 알잖아요. 얘는요 쉽게 날짜라고 돼 있으니까 4번 공식이잖아요. 호 빼고 호 대신에 넘버 사인, 호 대신에 넘버 사인. 그럼 호쌍 쌍호쌍으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야? txt 날짜 컨트롤에 찾고자 하는 날짜를 입력한 후 날짜는 txt 날짜야? 이게 조건이겠네요. 그쵸? 자, 그거를 어떻게 더 확인해 보냐면 얘의 원본이 소비 종합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소비 종합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날짜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날짜라는 필드에서 내가 원하는 날짜를 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그쵸? 자, 소비의 날짜가 있습니다. 소비의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날짜의 데이터 형식을 한번 볼까요? mmol dd1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한번 써볼게요. 쓰고 나서 한번 또 안되면 바꿔보면 되니까요. 자, 온클릭 이벤트의 미점 필터의 날짜는요. txt 날짜죠? 그러면 날짜는 호쌍 연결연산자 txt 날짜 연결연산자 쌍호쌍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얘는 뭐요? 여기에요. 호 대신에 넘버 사인. 그 다음에 뒤에도 호 대신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 공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IQ.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얘를 눌렀을 때 2017년 한번 볼까요? 2017년 10월 25일 되잖아요. 그쵸? 제가 11월 달로 잘못했네요. 그쵸? 이렇게 23일 교회 그쵸? 교회 날짜에 이렇게 했고요. 10월 25일 교회 얘는 안 되네요. 2017년 앞에를 다 써주셔야 돼요. 그쵸? 표시는 얘가 연, 월, 일로 들어가야지 날짜 형식이니까 연, 월, 일로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비의 표시 형식은 mmdd1로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얘의 형식을 mmol dd1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앞에 연, 월, 일로 입력을 해주시고 조회를 눌러야지 이게 그 조건에 맞춰서 필터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2번 문제가 끝나고요. 그렇죠? 자, 1일 소비 입력 포맷 3번이요. 보고서 보기. CMD 보고서 보기를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똑같은 이벤트 프로시저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1일 소비 입력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뭐 했을 때 보고서 보기의 단추를 온 클릭 이벤트를 했을 때 코드 작성기가 된대요. 그쵸?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대를 클릭을 하면 분류별 소비 내역 보고서 보기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열 건데 txt 날짜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에 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설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얘는요 조건이 있어요. txt 날짜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의 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클릭했을 때 cmd 실행해줘 명령어를 커맨드를 오픈 레포트 그 다음에 리포트는 뭐예요? 하나 분류별 소비 내역이잖아요. 분류별 소비 내역이라는 거를 갖고 오되 어떻게요? 액티브 뷰 프리뷰 미리 보기로 갖고 오는데 필터는 없고 where 컨디션에요.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조건이 들어갔죠? 어떤 거? 해당하는 월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쟤를 쓰되 조금 고쳐서 쓰시면 되겠죠? 조건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넣어주는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 조건을 그대로 쓰되 우리는
자, 우리가 미점 필터 조회 속성의 조건을 그대로 쓰되 날짜니까 그대로 쓰되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여기 앞에 month 앞에 아니 날짜 앞에 month라는 함수를 씌우면 되겠죠? 이렇게 txt 날짜 앞에도 우리는요 month를 씌우는 겁니다. 이렇게요. 문자열이랑 구분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날짜, month, 날짜를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넣어주는 값들도 month를 뽑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저기 앞에다가 month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여기 앞에 month를 여기 앞에 집어넣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그쵸? 자, 샵이 들어가야 되고, 그쵸? 왜냐하면 날짜 형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 month를 쓰고, month부터 여기까지가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txt 날짜만 컨트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결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연결연산자를 쓰고, 샵 가로까지 또 문자열이니까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저장을 하고, 폰 보기를 눌러서요. 아까 2017년 10월 25일이 있었죠? 보고서 보기를 누르면 10월 달에 해당하는 애들만 나와야 됩니다. 그쵸? 여기 10월 달에 해당하는 애들만 이렇게 뿅 표시가 되네요. 그쵸? 만일에 저거를 우리가 month를 안 씌우고 했다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넣어준 날짜만 나오겠죠. 그쵸? month 함수를 앞뒤로 날짜 앞에 그리고 txt 날짜 앞에 month를 안 씌웠다고 하면 여기에 입력된 애가 나오겠죠. 그쵸? 자, 요렇게 해주시면 또 3번 문제가 풀리네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봤을 때 쉽게 한번 유형을 풀어보셨으면 쉽게 풀겠지만 딱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였다면 조금 시간을 좀 생각을 또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문제는요. month를 씌우는 부분에서 안 씌우고 할 수도 있을 테고. 그쵸?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1번이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소비되지 않는 항목 커리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소비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것이라고 했고, 조건은 not in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분류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는 소비라는 테이블을 만들 건데, 그쵸? 왜냐하면 내가 소비됐을 때 이렇게 하나씩 작성할 거 아니에요. 분류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소비되지 않는 항목을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분류 테이블을 갖고 올 텐데 여기 소비에 한 번도 적혀 있지 않는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해볼까요? 분류 테이블에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에 분류 테이블을 갖고 와야겠죠. 그쵸? 그리고 나는 문제에 보니까 분류 코드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분류 코드 분류명 대분류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써주셔야죠. 그쵸? 어디에? 소비 테이블에는 없는 필드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소비 테이블에 있는 분류 코드가 아닌 거를 표시해줘 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까 1번 문제에서도 했었죠. 그쵸? not in 이라고 쓰고 select 분류 코드 from 소비라고 쓰셔야죠. 그쵸? not in 이 소비 테이블로부터 분류 코드가 아닌 부분만 골라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문화생활비, 생활비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우리는 문제를 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커리의 이름을 뭘로 저장하면 된다고요? 소비되지 않은 항목, 소비되지 않은 항목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쵸? not인이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는 소비 테이블에 없는 애를 찾아준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도 해볼까요? 커리 마법사에 불일치 검색 커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 테이블에서 다음 소비 테이블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 코드로 이루어졌고
나는 얘가 다 필요해. 다음 2라고 해볼게요. 마침 결과가 똑같아요. 분류 코드, 분류명, 대분류. 왜냐하면 이거는요. 디자인 보기로도 볼게요. is null로 썼으니까 이 마법사를 쓰시면 안 되겠네요. 그쵸? 얘는 분류 코드 소비라는 테이블을 불러와서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값이 없는 애만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의 옵션을 이렇게 바꿨어요. 분류에서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소비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제에서는 조건을 나딘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 브리치 커리 마법사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딘이라고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많이 다뤄봤던 내용의 커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6점이고 자, 2번이요. 월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해당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월별 조회 커리를 작성하시오. 우리는 소비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11월을 집어넣었을 때 저거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면 되죠. 그쵸? 만들기, 커리 디자인, 뭘 가지고? 소비 테이블을 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게요. 날짜, 항목, 금액, 출금 항목. 날짜, 더블 클릭, 항목, 금액, 출금 항목. 이렇게 써서 실행을 일단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조의 월을 11월을 하면 11월에 해당하는 애들만 나오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날짜에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뭐요? 조의 월을 입력하시오. 여기에 대괄호. 조의 월을 입력하시오. 인데, 얘는요, 여기에 조의 월을 입력하시오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얘는요,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날짜라는 필드는 연, 월, 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결과값을 갖고 오려면 우리가 새로운 필드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조건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날짜를 불러오되 여기 앞에다가 month를 씌우시는 거예요. month라는 함수를 씌워서 날짜를 갖고 오면요. 어떻게 돼요? 날짜에 해당하는 그 날짜에 해당하는 month만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조의 월을 입력하시오 라고 매개 변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조의 띄고 월을 띄고 입력하시오. 맞춤표는 없어? 요렇게 하시되 어떻게 하면 돼요? 표시는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11월을 입력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익스플레이션 1이 없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필드를 하나 새로 만드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연월일 날짜 형식으로 들어간 거고 우리가 한 거는 조건으로서 11월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쿼리의 이름을 뭘로 저장하면 돼요? 월별 조회라고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월별 조회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4번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소비 입력 폼에 본문에 있는 분류 컨트롤을 클릭하면 일일 소비 입력 버튼을 열었어요. 그래서 txt 분류 코드라고 하면 분류 밑에 있는 얘네들이 txt 분류겠죠, 그쵸? 얘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로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클릭을 했을 때 분류 참조 폼이 폼보기 형태로 열리면서 대분류 컨트롤로 포커스를 이동시킬 것. 그럼 얘를 클릭을 했을 때요, 뭐가 된다고요? 분류 참조 폼이 열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여기서 21을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분류 참조 폼이 열릴 거예요. 그쵸? 그러면 21번에 해당하는 얘의 대분류의 값이 포커스가 이동이 되면 된다고 했어요. 대분류, 그거에 해당하는 대분류 컨트롤로 포커스를 이동시킬 것. 얘는요, 코드를 2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소비 입력의 txt 분류 코드에 onClick 이벤트를 걸고 그 다음에 분류 참조 폼이 onload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커서가 txt 대분류에 커서가 위치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그래서 이 분류 코드의 onClick 이벤트의 코드 작성기.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우리는 뭐 해주고 싶다고요? cmd open form 뭘 열어? 분류 탐도. 그죠? 이렇게 Alt Q. 그러면요, 저장을 하고 얘를 봤을 때 49를 클릭을 했어요. 그럼 분류 참조 폼이 열리죠, 그쵸? 분류 참조 폼이 열렸어요. 그런데 얘의 포커스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된다고요? 얘의 포커스가 여기 대분류 여기에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분류 참조 폼에 얘가 온로드 됐을 때 우리는 코드 작성기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 폼이 온로드 됐을 때 txt.w.setFocus 이렇게 txtw에 setFocus가 되면 돼 라고 했어요. 자, 이거 3번의 문제 4번의 3번의 문제는요,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네요. 여기서 내가 분류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 분류 참조에 보면 문제에 보면 분류 참조 폼이 로딩이 되고 그 다음에 셋 포커스가 이렇게 대분류에 딱 입력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드를 그렇게 썼는데도 이 컨트롤에 이 분류 참조 온 로드 됐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가 커서가 그렇게 위치가 돼 있지 않아요. txt w 이 컨트롤에 커서가 위치돼 있어야 되는데 txt w set focus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되지 않네요. 정답 파일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상으로는 얘를 txt 분류 코드를 더블 클릭했을 때 분류 참조가 열리고 참조 폼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 포커스가 이렇게 뿅 돼 있으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건도 안 맞고 그래서 그냥 문제만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라고 해서 그냥 짜집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일 소비 입력 이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그 코드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대분류의 포커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분류 코드 11을 선택을 하면 11에 해당하는 이 코드를 찾아서 여기에 해당하는 셋 포커스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짜집게 상시 문제를 짜집게 하는 부분에서 조금 헷갈렸거나 아니면 문제가 누락됐거나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조금 찜찜하게 문제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여하튼 우리 공사의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4번까지 문제를 풀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문제 3번, 문제 1번, 2번에 1번, 3번에 1번 풀고 2번에 2번, 3번, 3번에 2번, 3번 4문제 중에 2문제만 맞춰도 우리는 70점 따니까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 문제는 조금 보너스 점수로 생각을 하셔서 70점 따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시고 시간 활용 배분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자, 오늘 공사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조금 하루하루 한 회차 풀어볼 때 조금씩 이해가 더 잘 되시고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유형별로 익히시고 연습을 하시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진짜 1000명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920명, 이제 80명 남았는데,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 1000명 좀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